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전기기기, 직류기에서부터 정류기까지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전기기기는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와 정류기 전체를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혼돈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적용된 원리는 무엇일까? 발전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죠. 참고로 변압기는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발전, 오른손 발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강좌와 쪽집게 강좌 1강의 11가지 공식 파헤치기와 같이 보시면 전기기 전체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에 대한 전체 흐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종합 1장 직류기.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로 분류가 되죠. 발전기에서는 주요 내용을 보면 구성의 3요소, 그리고 브러시, 공극, 전기자 철심, 목적이 뭐냐, 발전기 특성 곡선, 유기기 전력, 계좌 전류, 단자 전압, 전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 쪽에는 직류기의 전동기 쪽에는 구조, 그 다음에 토크, 가장 아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실, 공통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전체 전기기기에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측정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연물의 허용 온도 7가지 테이블로 표로 기억을 해 두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장 직류기, 직류 발전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NS 계좌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자가 있죠. 정류자가 있고,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게 이제 외부 단자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쓰게 되면 계좌극,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전기자, 이렇게 뭐 회전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기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류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브러쉬죠, 브러쉬.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발전기의 구성 3가지 요소는 계좌는 자속 파일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계좌. 그 다음에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이제 A라고 표시를 하는데 기전력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류자 C는 커뮤테이터로 이제 불리고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브러쉬는 정류자와 접촉을 해서 전기자 권성과 외부 회로,
단자죠. 여기 단자.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에는 특히 재질에 따라서 특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금속 흑연질, 전기분해 저전압 대전류용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탄소질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큰 저항 정류 작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은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고 하면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절연이 되어 있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극의 크기는 3에서 8m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철심에는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 목적은 나중에 이제 그 손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하고, 또 성청을 하는데, 성청을 이제 적청을 한다는 얘기죠. 성청을 하는데 이것은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두께는 0.35에서 0.5mm 정도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실 때 0.5mm는 주로 우리가 샤퍼를 사용할 때 기억을 해 두시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류 발전기의 특성 곡선 시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무보화 포화곡선, 보화 특성 곡선, 외부 특성 곡선, 이 세 가지가 무엇과 무엇이 그려진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유기기전력과 계좌전류와의 관계는 무보화 포화곡선으로 나타나고, 단자전압과 계좌전류 관계, 보화 특성곡선, 그 다음에 단자전압과 보화전류의 관계는 외부 특성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할 때 무보화 포화곡선은 EIF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E는 유기기전력이고 계좌전류다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화 특성 곡선은 V와 IF,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은 단자전압 V와 I, 보화전류 관계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화 특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아크 용접 시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 보면 I와 V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압이 감소를 하게 되는, 아까 용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락이니까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증가 시 전압이 급감소하는, 전압 변동이 큰 특성이 수화 특성 곡선이다, 용접 시에 자주 나타나는 곡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종류는 크게는 타여자와 자여자 발전기가 있고, 자여자에는 직권,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타여자 발전기는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분리되어 있다.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그려보면, 전원이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고, 필더, 여기 계좌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추어가 있고, 이렇게 외부 단자가 구성되어 있는 웨이볼트.
계좌건선과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가 되겠죠. 그죠? IA는 부하 전류 I와 같다. IA는 I와 같다. 직류라고 보면 되죠. 직렬 연결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계좌 철심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하다.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회자 발전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직권 발전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에 계좌가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드가.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고, 한 가지 기억을 해 주신다면, 무부하시, 직권 발전기는 무부하시에는 발전이 불가하다 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분권 발전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복근은 이제 계좌 건선이 두 개죠. 우리가 이제 외분권 가동복권 발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분권 발전기, 내분권은 차동 복권 발전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종류를 기억을 하실 때는 계좌와 전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계좌와 전기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로 기억을 해 주시면 특별한 상황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류 전동기, 플레밍의 맨손 법칙, 기억을 오른손 발전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동기니까 왼손 법칙이죠. 그 다음 구조, 회전자, 전류가 흐르면 자속에 의해서 회전하는 부분, 발전기는 전기자가 회전을 합니다. 고정자,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 발전기에서는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죠. 왼손 법칙이 적용되고요.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 건선의 접속을 바꾸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전기자 건선의 접속도 전기자 건선의 접속도 바꾸면 되는데 동시에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삼상 유도 전동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에 두 선을 교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상 유도 전동기가 인덕션 모터라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자가 전원이 공급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역회전하기 위해서는 두 선을 이렇게 교차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토크인데, 직권 전동기를 이해하기 전에 토크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에는 공식도 중요하게 있고요.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크의 개념적인 접근으로서는 정지된 KTX를 출발하게 하는 힘, 이 회전력 토크죠, 토크. 그러면 이 토크는 어떨 때 커야 될까요? 정지된 물체를 KTX로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정지되었을 때 토크가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차된 KTX를 만약에 출발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KTX를 출발을 시킨다고 봤을 때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정지된 상태는 회전력은 회전 속도는 회전력을 보기 전에 회전 속도는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낮을 때 회전력이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KTX를 출발하게 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바로 회전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에서 직권전동기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직권전동기에서 토크는 회전력과 반비례하죠. 회전력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직권전동기 외에는 이 제곱이 다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량의 KTX를 움직이게 하는 이 힘, 이 회전력이며 그것이 토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토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직권전동기죠. 직권전동기가 전차용으로 사용이 되고 토크가 큰 전동기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류와 직류, 양용이면서 만능 전동기, 전동공구의 이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제 이렇게 지문으로 말의 형태로 이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토크는 회전력, 회전수죠. 회전수 n의 반비례 한다 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권전동기는 특징이 직권전동기에만 2성 제곱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될 때 보통 직권전동기에 대한 내용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크 개념 정리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된 KTX를 출발하게 하는 힘이 토크다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직류기를 통해서 손실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볼 텐데요. 전기기기 분야에 있어서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유도기의 공통 내용으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손, 무부하 손실, 개방시험의 개념이죠. 여기에는 철손과 기계손이 있습니다. 철손은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다시 이제 분류가 되고 이 그 와류손에는 주파수와 무관하고 두께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기계손 회전체에만 있다. 그래서 변압기에는 존재하지 않은 손실이다. 이 기계손의 종류는
종류는 베어링 마찰손과 풍손이 있습니다. 부하손, 단락시험, 구속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으며 동손과 포유 보하손이 있는데 이 동손은 줄, 열에 의한 저항손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포유 보하손은 변압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손실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이것이 공식 11가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효율과 손실이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공식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온도 측정법에 대한 두 가지. 소형에는 실보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대형에는 반환보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변압기를 예를 들면 왜냐하면 온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격의 용량대로 전력을 공급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손실이 많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환보합법은 만약에 100kW의 온도 측정을 하려면 10kW를 통해서 100kW의 비율로 환산을 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직류 전동기장에서 절연물의 종류와 허용 온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기기는 이 절연체를 사용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7가지가 있죠. 특강에서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기억을 할 때는 야, 에, 비, 파, 해, 칠레로 이제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숫자는 B를 기준으로 130처럼 생겼잖아요. B를 기준으로 E는 120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는 Y를 연상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90이 되니까 90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잘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절연물의 종류 및 허용 온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